그런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그 감각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관건이거든. 그러면 아까 쉬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쉴 때도 뭔가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이 인생이 돌아가는 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경제적인 논리로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쉬면서 한 걸음 떨어지면서 이 쉼이란 게 자기 자신을 위한 미래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경제에 대한 쪽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잔심을 남겨라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잔심을 남겨라. 그러니까 잔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모든 상황과 저의 이 생활의 모든 이 상황을 경제적인 거와 엮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잔심을 남겼냐면 오늘 여기 이제 녹화하러 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마곡이 이렇게 저는 놀랐어요. 그죠? 천지개벽이죠. 네. 마곡이 이렇게 발전했을지 몰랐어요. 마곡이 이렇게 넘어서 그러면 이 주변 가격이나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잔심을 남기는 거죠. 이 주변 아파트. 여기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곡 아파트 값을 그렇게 아니 왜냐면 마곡이 예전에는 이게 마곡의 옛날 마곡을 알다가 지금 오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다 물어보시는 건 다 잔심을 남기신 거예요. 여기 오시는 경제 전문가분들은 네. 그 마인드가 있으신 거죠. 계속해서 잔심을 남기는 거죠. 잔심을 남겨서 아파트 가격을 보고 나는 왜 여기를 미리 알아채지 못했을까라는 그 마인드를 다시 새기고 나는 이래서 늦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다면 여기 근처에 초등학교가 몇 미터 안에 있을까라는 또 잔심을 남겨보고 그렇다면 오피스텔의 이 공실은 또 어떻게 난 것일까? 오피스텔의 공실을 깊이 들어가는 오피스텔의 공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사실 다 공실이었거든요. 이쪽 지역은. 그러면 그때보다 역시 그때 오피스텔을 샀던 분들은 지금 역시 꽤 많은 수입을 창출하셨겠다.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흐르는 월세도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여기 일터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남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런 길을 오면서 이런 잔심들을 저의 이 경제적인 상황과 계속 대입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천연가스 뉴스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금리가 1%대로 올라가면서 과연 나에게 내가 대출금은 얼마에 더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은행 금리에 돈을 넣으면 은행에다 돈을 묶어놓으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생기는 건가 이런 잔심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경제적이 돌아가는 상황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저게 나의 얘기가 아니야. 아예 금리 오르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저기 나오고 있는 저 뉴스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라는 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는 그런 환경들인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다 보면 네. 머리에 지진 나거나 근데 이거 피곤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어 하면서 하니까. 예. 근데 요즘 이제 이런 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20, 30대 이제 청년들은 지금 현재 뭐 어디 좋은 뭐 서울대 가는 게 꿈이 아니라 뭐 100억 버는 게 꿈이고 네. 어디 좋은 데 취직하는 게 꿈이 아니라 어디 좋은 데 여행 가는 게 꿈인 네. 친구들도 많고 그렇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굉장히 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일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은. 그다음 청년들의 마음가짐이 이쪽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면 네. 이런 잔심을 남기는 게 그들에겐 전혀 일로서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워낙 성격이 느긋하세요? 저요 굉장히 급합니다. 예. 그런데 투자하고 경제 공부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럴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여유를 가지고 네. 정말 어떻게 쉴 참지? 때, 그걸 어떻게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그걸 기다리고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그걸 참고 네. 어떤 본인만의 있죠. 뭐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타이슨이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누구나 계획은 있다. 한 대 쳐 맞기 전까지는. 뭐 그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어요.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돈 벌 계획은 있다. 마이너스 30% 한 번 쳐 맞기 전까지는. 저는 이 말을 항상 새내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주식 투자했을 때 2007년도였는데 그때 마이너스 30이 나버리니까 진짜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못 모르고 예. 했던 때가 있었군요. 그때 못 모르고 했을 때는 거의 다 뭐 어디 뭐가 몇 %가 올랐다. 누가 그렇대더라요. 그거죠. 주변에서 기합 싸가지고 하죠. 이거 지금 대박이야. 이거 들어가. 근데 뭐 그런 거 들어보면 다 작전 주고 그들은 내가 들어갈 때 빠져나오고 그럼.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투자를 할 때 가장 버려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급함이거든요. 그 심리 때문에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도 그런 한 번 경험에 있고 나서 느긋하게 생각하고 이쪽에선 절대 조급하고 갑자기 들어가고
뭔가 마음이 동요돼서 들어가고 누군가 얘기를 듣고 들어가고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 여기 책에 나왔던 건가? 왜 국뽕 뉴스가 가득 차면 네. 그때는 위기가 오는 순간이다. 국뽕 뉴스가 뭐예요? 국뽕 뉴스라는 거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찬양 일색인 이 기사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모두 다 좋아진다, 좋다. 모두가 박수 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데 서점에 가서 깔려 있는 책들에 가리키는 방향이 모두 한쪽 방향이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모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좋을 수도 있겠다 이제는 이라는 생각을 들어야 되고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뭐 코스피 4천 간다. 자 가자라고 하는 그 시기는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몇 개월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3천이라는 이 곳에 뭐 2,800에서 3천 요 사이에 갇혀 있긴 하지만 올 초까지만 해도 작년 말까지만 해도 4천 간다라고 네. 모든 유튜브에서 다 얘기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 그리고 거의 모든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이제 그렇죠. 사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96,000원에서 서서히 떨어져서 지금 7만 원대로 네. 가 있지 않습니까? 7만 원대 이제 얼마인지 모르는 초반이죠, 거의 지금.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뽕이 가득 차 있을 때 샀기 때문에 그런 그게 일이 국뽕이다. 예,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환호를 지르고 있는 그 시점은 우리 전업 투자자가 아닌 전문 투자가가 아닌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되는 그 지점이다. 네. 왜냐면 그들과 같이 박수 치다가 네. 그 사람들 우리가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떠난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혼조세다. 뭐 좋을 것 같다, 나쁠 것 같다. 지금 굉장히 혼조세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은 본인의 생각을 정리를 이제 해야 할 때 혼조세에서 약간 비관 쪽으로 가는 거. 비관 쪽으로 좀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또 확 비관 쪽으로 갈 때가 여기서 이제 한 2,700에서 2,600까지 가면 또 확 비관 쪽으로 가거든요. 그때는 또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역발상. 그렇죠. 역발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여론이 다 이쪽으로 몰아갈 때는 그 반대 성향들이 항상 꼭 이렇게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의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1,200까지 찍고 테슬라 가자 2천 간다 가자 외칠 때 바로 내리꽂잖아요. 뭐 약간 그런 거와 같은 느낌일 수 있겠죠. 항상 남들의 이 뉴스와 남들의 이 축제와 환호성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뽕 뉴스를 좀 조심하셔라라고 이 책에다 좀 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시점, 투자 시점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제 아까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시작했고 주식 투자도 했잖아요. 부동산을 사야지 하는 시기 말고 이런 부동산을 사야지, 주로 어떤 물건을 바구니에 담는지, 그리고 주식도 주로 요 시기에 요런 주식을 담아야 되겠다 하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저는 어떤 투자물에 대해서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뭐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나 뭘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하고 저는 예언이나 예측을 하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그런 선택은 더 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황현희 씨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이나 이 주식에 대한 투자물은 저는 뭐 어디 아파트, 뭐 어디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는 그 눌려 있는 구간에 있는 투자물을 이 투자물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보고 이것은 그럼 과연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예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투자물을 사기 시작하거든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로 아니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나 뭐 배터리 이런 쪽이 좀 굉장히 유망하게 달리고 있지만 지금 바이오 쪽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눌려 있는 맞아요. 구간이거든요. 네. 바이오는 지금 왜 이 구간에서 좀 눌려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쪽 섹터가 언젠가는 또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도니까. 예. 어차피 이제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굉장히 돌고 돌고 유행도 돌고 돌고 사람들이 유행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 것은 무엇인가? 과연 다음 구간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016년에 저의 아파트의 선택은
지금 가장 많이 개발되고 발전될 동네는 어디인가? 아.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를 것 같고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저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으로 여기 뭐 이건 재건축이니까 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을 만한 그 동네와 입지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투자를 했던. 그래서 어느 동네 하셨어요? 나도 지금 그게 궁금해. 그렇죠. 그래서 2016년 그때는 어느 동네에 사셨나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예. 그때 제가 용산에 하나 분양을 받았고요. 용산. 분양받았어요. 용산에 하나 분양받았고 성수 쪽에 하나 아파트를 샀어요. 아이 뭐 네. 알짜만 그냥 두 개를 담았어요. 강남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강남에 왜 못 들어가겠냐면 너무 발전이 돼 있는 상태고 더 발전되겠지만 그래도 더 발전을 해 나갈 동네들은 여지가 어디인가라는 있는데. 여지가 있고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전문가시네. 그 지점에 그 투자물에 투자를 한 것이지 뭐 어디 뭐 저걸 사야 돼라고 아니. 말씀드리는 건 이게 읽고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동네부터 한번 좀 쭉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렇죠. 네,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곳이 맞아. 그 투자물로서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역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황현 씨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가져오셨어요. 네네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제가 황현 씨를 위해서 특별히 자요. 네. 제가 이 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비겁한 돈. 비겁한 돈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어디 투자물에 투자해라 이런 책도 아니고 길목을 지켜라 하는 책이죠? 이 책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자기 개발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투자에 대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고민하고 계실 청년분들에게도 좋은 의미로 투자에 대한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또 30대 40대 투자를 이제는 해야 되는 시기이잖아요. 예전 투자는 선택이었지만 이제 투자가 필수로 되어가는 시기에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나는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뇌를 한번 갈아서 넣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늘 얘기 나누는 내내 느꼈어요.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예, 이렇게 접근한 방법도 다르고 어떤 그 시작한 위치도 다르고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내내 정말 호기심이 가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목도 돈이 뭘 비겁해. 그냥 좋은 돈이지. 이게 기회를 잡는 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인은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선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작가로 돌아온 황현 씨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